여러분, 오늘은요 어느 주택에 싱크대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내린다 그래가지고 집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싱크대 밑을 봤는데 보일러 분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 분배기가 8구짜리예요. 8구짜리가 2개, 공급과 환수해가지고 16개의 배관이 지나가는 요 바로 뒤에 물이 여기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벽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줄기가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물이 이동하는 게 보이죠? 예, 물이 흘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흐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젖어 있는 구간이 보일러 분배기 그 뒤에 부분까지 물이 이렇게 비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쯤에서 물이 새가지고 위로도 좀 올라가고 밑으로 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이 하단 부분에서 새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줄기가 뻗어서 그게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위에서 새가지고 여기서 비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바닥에서 새든 아니면 벽에서 새든 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자, 싱크대를 이렇게 걷어냈고요. 여기 안쪽을 제가 좀 깨봤어요. 제가 요 사이에서 공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깨봤더니 여기서부터 이 라인은 아니에요. 이게 냉수거든요. 냉수고 여기 온수가 올라가요. 그 냉수 쪽에서 새는 건데 이 벽 라인에서는 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밑에 어딘가 바닥 부분과 여기 올라오는 어딘가에서 새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수도배관이 냉온수가 이 벽을 타고 옆으로 쭉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를 깨봤습니다. 옆에 여기 분배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쯤에 깨봤어요. 그리고 세탁기 냉온수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슬쩍 깨봤더니 배관이 나와줘야 할 부분에 배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로가 일단 벽을 타고 지나간 배관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왼쪽을 한번 깨볼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벽을 타고 배관이 진행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쭉 거실을 통과한 거예요. 냉수, 온수 이렇게 배관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업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 벽을 타고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공사하신 분을 찾아가지고 통화를 해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이 공사하신 분을 수소문 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그분이 생각날 수 있게끔 여기 주변을 설명을 해드렸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배관 진행도에 대한 그 설명을 쭉 드리니까 그분이 나중에 생각이 나셨는지 이렇게 거실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부속을 안 쓰고 꺾어서 올렸다는 그러면은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여기 이 꺾이는 부분. 실제 PB배관이 그런 경우에 많이 누수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구나 해가지고 여기 뒤를 이제 깨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부분을 다 깨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뭐 톡톡 치면은 잘 깨질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이 바닥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배기가 8구짜리거든요. 전부 16개의 배관이 지나갑니다. 이게. 요 브레이커로 여기를 깨다가 배관 하나라도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 촘촘히 붙어 있으니까 하나를 드러내서 작업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깨야 돼요. 이 브레이커로 살살 깬 다음에 또 망치로 퉁퉁 쳐가지고 하나씩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깼고, 자 이렇게 깼잖아요. 조심스럽게 잘 깼습니다. 하나도 찍은 것도 없고 이제 이 분배구를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게 들려요. 뒷부분이.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PB배관으로 20mm로다가 난방배관 메인 공급과 환수 뜨거운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요 2개의 라인 있잖아요. 보일러 전원을 끄고 보일러 밑에 공급과 환수 밸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수 밸브도 잠가 주시고 일단 다 잠가 주신 상태에서 이걸 풀어 주시면 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앞으로 당겨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 가지고 이 뒤에 부분 냉수 배관을 커팅하고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 이렇게 당기면은 예, 유격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당겨놓고 밑에를 고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을 또 한 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손이 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좀 더 밑으로 깨봅니다, 이제. 그런데 대부분 예, 여기 이제 휘어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여기 뒷부분에서 많이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알배관, 보온재가 씌워지지 않은 알배관을 이렇게 구부려서 시공하는 거는요, 하자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PB배관의 경우에는. 그리고 보면 여기 결속선을 썼잖아요, 여기. 여기도 너무 세게 조여주면 이게 여기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이. 이게 10년 전에 공사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때는요, 이거를 대부분 꺾어가지고 이렇게 알선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 꺾어서 뭐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게 다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PB배관은 절대 꺾지 않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B배관은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꺾으시면 안 되고 결속선도 여기를 너무 세게 조여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꺾어지는 구간은 엘보를 써서 부속을 써서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온재가 씌워져 있는 PB배관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물이 새는 위치가 여기 뒷부분, 여기 뒤에요, 뒤. 이 꺾이는 바로 뒷부분에서. 결속선에서 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아니었고요. 여기 꺾이는 부분이었어요. 여기 꺾이는 부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여기를 좀 안쪽까지 파준 다음에 여기에서 끊었어요. 그냥 여기서 끊어서 소켓을 써서 이 안쪽까지 연결해서 올라와도 되는데 이건 이제 죽은 거죠. 여기는 그냥 여기서 꺾어서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노출시킨 거예요. 노출. 이렇게 연결하고 위에 3P 연결해서 벽에 앵글 밸브 연결하고 수압을 체크했더니 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이 작업도 이제 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 이 두 손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윗부분은 3P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앵글 밸브 연결해서 잠궈놨더니 물이 안 새요. 그런데 향후 또 언젠가는 이 왼쪽이 터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공사를 하시는 거하고 모르시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몰탈로 미장을 하고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 부분만 이제 노출로 나온 거죠. 여기 부분이 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요 안쪽으로 집어넣고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공사하실 때는요, 여기 꼭 막고 하셔야 돼요. 이거 막고 한 겁니다, 지금.